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말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말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는 편인데, 이번에는 리드리드 출판사에서 이 책을 서평단 모집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원을 해서 무료로 받아서 읽게 된 책이에요. 어떤 책이냐면요. 끌리는 말투, 호감 가는 말투라는 책이에요. 끌리는 말투, 호감 가는 말투. 이 책은 리우난 강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분은 그런 중국에서 말하기 대회, 웅변 대회 그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다양한 그런 웅변 대회나 그런 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화려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말하기 강사로 유명하신 그런 분이시고요. 중국 최대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인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을 읽고 좋았던 건 뭐냐면 상황별로 정리를 잘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시를 연습해서 소리내서 말하고 연습함으로 인해서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술술술술 익히는 그런 책이에요. 책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요. 총 8장으로 담겨 있고요. 제 1장에서는 교재편이에요. 끌리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2장에서는 대화편. 말하는 기술을 익히면 대화가 즐겁다. 3장 감정편. 감미로운 말이 사랑을 키운다. 4장 설득편. 4장부터는 약간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설득편, 뛰어난 말재주가 100만 명의 군사보다 낫다. 5장 강연편, 대중 앞에서 말하기는 하나의 공연 예술이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나의 생각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토론편, 논리적인 말은 토론의 비밀 무기다. 7장 협상편,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말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 회사에서 그런 업무적인 일로 협상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와 타협점을 찾을 때 의견이 달라서 타협점을 찾을 때도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장 면접편 말로 자신을 보여주어야 취업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8편으로 나눠서 각각 상황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예시를 또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언어는 마법을 일으킨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 아니면 친구, 동료 아니면 가족 간에도 어떤 상대방을 위해서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아니면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거부감 없이 그리고 또 상처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러한 나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가까운 사람이 이러죠.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잘 새겨 들어. 아니면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 상대의 견해를 긍정하자. 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하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생각하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견 차이를 냈을 때 그럴 때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방의 견해를 긍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먼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당신이 제기한 의견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하고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긍정을 해주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아,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군요 라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다음에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상대의 말을 긍정한 뒤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먼저 상대를 긍정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객관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의견을 상대가 경청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인다.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강경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긴장된 분위기만 조성된다. 상대는 난처한 상황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아예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의견을 전달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일단 상대의 말에 동의를 표하자. 네. 제대로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요. 그런 말의 표현이 있어야, 아, 저 사람이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들어주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반박할 자기 말 생각만 막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약간 뒤로 물러나는, 벽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긍정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상의하는 말투를 쓰라는 거예요. 명령적 어조가 아닌 온화한 말투로 정중하게 제안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진격을 위해 먼저 태각하라. 살짝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내거나 어떤 제안을 하거나 했을 때 곤란한 표정을 짓거나 그런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난처한 그러한 행동을 하거나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겠죠. 다른 의견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이제 그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작용에 대해서 아니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인 자료가 있다면 더 좋겠죠. 통계 자료나 아니면 사례나 그런 부수적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있으면 더 설득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사례 설명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통해서 특히 그런 연장자나 상사나 다른 나보다 윗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나의 의견을 제시할 때, 그럴 때 특히 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례를, 통계적인 자료를, 근거 자료를,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설명해 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다면 서로가 감정 상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부분은 좋은 말이 추위를 녹인다. 좋은 말 한마디는 엄동설안에도 사람을 따스하게 하고 나쁜 말은 삼복 더위에도 사람을 춥게 만든다. 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말 분위기 싸하게 서늘하게 만드는가 하면 좋은 말 한마디로 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좋은 관계로 형성하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만큼 좋은 말을 쓰려는 노력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좋은 말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은 말은 사랑과 신뢰를 느끼게 한다. 신뢰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네. 우리가 어떤 가까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런 한마디를 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그런 감동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주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말 한마디는 정말 큰 힘이 되잖아요. 쓰러진 나를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의 능력을 믿어.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정말 멋지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인정해주고 신뢰하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그런 말을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에너지로 정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원동력을 만들어주잖아요. 너의 성실함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넌 정말 대단해. 정말 멋지다. 그걸 해냈구나. 그러면서 잘하고 있어. 그러한 상대방을 신뢰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좋은 말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랑과 신뢰를 얻으려는 상대의 욕구를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충족시킨다. 상대에게 신뢰를 전하면 그는 강력한 에너지를 받아 활력을 충전한다. 말 한마디로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추운 밤을 견딜 따뜻함을 얻는다. 낙심한 사람은 희망을 다시 보게 된다. 당신이 먼저 신뢰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주변에서도 당신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진실한 칭찬은 사람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좋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좋은 말 한마디는 따뜻한 온기까지 전한다. 진실한 말을 상대가 고맙게 받는 이유는 그 말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존중, 이해, 격려, 배려, 감사를 담아 수시로 표현하는 것이다. 상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신감을 북돋운다. 더불어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는 그가 가장 칭찬받고 싶어 하는 부분을 칭찬하자. 이는 대인관계 능력을 월등하게 높이는데 쓸 수 있는 비책이다. 평소 상대의 일상을 관찰하며 그가 가장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인지 살펴보자. 만약 아주 작은 성과나 노력이 보인다면 지체 말고 칭찬하며 그를 응원하자. 당신이 그의 열정을 끌어올린다. 네.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칭찬은 꼭 필요해요. 칭찬을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칭찬을 하는 나 자신도 기분 좋은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칫 칭찬을 하면 내가 아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내가 잘 보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낯간지럽게 그런 말을 뭘 해? 하고 칭찬을 아끼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 할수록 좋고 서로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하는 칭찬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로 소리내서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뭐 먹을 거야 물어보면 뭘 먹을까 물어보면 아무거나 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또 메뉴를 주문할 때도 뭘 주문할까? 너는 뭐 먹고 싶어? 라고 할 때 아무거나 라고 할 때 그때 그 상대방이 제일 난처해야죠. 그 말을. 왜냐면 나는 상대방의
상대방을 배려해서 아니면 상대방이 편하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주문할 수 있게끔 배려한다고 난 상관없어 너가 좋아하는 거 시켜 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은 내가 좋아하는 거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생각해서 배려해야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말이 상대방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괜찮아,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든 괜찮아 라는 말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상대방까지 고려해서 내가 그 상대방이 고민해야 될 부분까지 내가 고민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상대방과 어떤 의견에 있어서 분열이 생겼을 때, 의견이 다를 때,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괜찮아요. 편할 대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상대방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확대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어떤 의견을 계속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중에는 물어보나 마나 뭐 대답은 맨날 똑같을 텐데 뭐 하면서 무시를 하게 되고 아예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또 서로 간에 섭섭한 감정이 생기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 자주 내가 뭐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은 나를 주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괜찮아요, 난 상관없어요, 그런 의견은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사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럴 때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기대를 과도하게 해서 거기서 오는 실망감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그만큼의 기대를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거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의 기대가 안 나와서 막 화를 내요. 짜증을 내고. 그러면 내가 너를 믿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면 뭐 너 해낼 줄 알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떡해?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 과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잖아요. 그럴 때는 정중하게 그렇게 기대가 큰지 몰랐다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그렇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해냈으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은 없습니다, 나의 소신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상대방이 한 기대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되 나의 당당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상대방이 기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그 기대를 한 거는 나를 또 높이 평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고맙게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되 나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매력적으로 말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상대가 자랑스러워하는 소재를 언급하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상대방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재에 대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당신이 잘 알고 익숙한 전문 분야를 이야기하라. 대화할 때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표정을 지어라. 편안한 표정으로, 온화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상대방도 편안하게 느끼잖아요. 그리고 미소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비법이다. 대화할 때 우물쭈물하고 위축된 자세를 보이지 마라. 이렇게 보이면 상대방도 좀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왠지 그런 대화에 집중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말을 너무 빠르게 하지 마라. 말할 때 목소리 톤이 너무 높지 않게 하라. 공공장소에서 또 목소리 크면 조금 불편하고 난처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할 때 억양이 들어가면 말투가 훨씬 다채롭고 생생하게 표현된다.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주시하라. 대화를 나눌 때 두리번거리지 마라. 자꾸 대화하면서 옆에 테이블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보고 아니면 테이블 위에 핸드폰에 자꾸 흘끼흘끼 핸드폰을 쳐다보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이 얘기에 집중을 안 하네 라고 불쾌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와 대화 나누는 게 싫은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편견부터 버려라. 상대방에 대한 어느 정도 알면 그 사람이 이럴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의 틀을 놓고 그러한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고 지금 현재 하는 대화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대화는 주고 받아야 한다. 왔다 갔다 주고 받는 것이 대화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서로의 대화가 훨씬 더 즐겁고 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툴 때는 분수를 지키고 화해할 때는 방법을 지키자.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의견이 다를 때, 그리고 내 의견을 주장할 때, 특히 가까운 사이일 때 이런 경우 참 많은데요. 오만한 태도로 상대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견 차이가 났을 때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옳고 그름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지 않으려고 무조건적으로 내 의견을 중시하고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그러한 표현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원망이나 책망의 그러한 표현들로 나를 변호하려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대화를 나눌 때 비판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화가 났을 때 특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홧김에 나도 모르게 훅 했는데 그 말이 두고두고 홧김에 한 말인 거 알면서도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지, 화난다고 막 내 감정대로 있는 대로 말을 하다 보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더 감정만 격화되고 안 좋은 아주 작은 문제가 정말 큰 문제로 커지는 그러한 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의 단점을 찌르지 말자. 네. 서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잖아요. 꼭 기분이 나쁘니까 약간 단점을 찌르게 되고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 일들을 들춰내지 말자. 지금 상황에 있는 말을 막 이야기하면서 예전의 일까지 다 끌어와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나의 그런 지난날의 묵은 채증을 막 풀어놓듯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만 더 커질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세를 낮추자.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일단 자세를 낮춰야지만 그 싸움이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이 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사과하거나 사과를 받아들이자. 네. 그런 안 좋은 화가 나는 싸움을 하는 말다툼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한다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침묵을 지키지 말자. 싸움을 할 때 침묵을 하면 그 싸움이 치열함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화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같이 화내면 더 안 좋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침묵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화를 내고 어떤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막 감정적으로 해소를 하면 상대방이 다 해소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 하고 싶은 말 다 해. 마음껏 해. 그렇게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속이 시원할 테고, 그리고 또 그 말 속에 또 내가 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데 기분이 나빴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서로 맞춰갈 부분들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진정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침묵이 언제든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부부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룬 그야말로 불완전한 하나이다. 따라서 그 둘 사이에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생활을 타인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렵고 힘들다. 때로는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자신이 느끼는 것만큼 상대도 필요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자신이 짜증나는 부분에서 상대도 피곤을 느낀다고 생각하자. 서로에 대한 공감만이 부부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살면서 알면서도 충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러한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화법을 연습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관계를 좀 좋게 만드는데 도움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어떤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살면서 내가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법, 그러한 것들을 자꾸 소리내서 말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시간들이 나중에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가까운 누군가의 대화를 나눌 때, 소통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좋은 관계로, 그리고 또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란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설득보다 이해가 먼저다. 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그를 존중하고 그의 의견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상대가 자기 견해를 말하기 시작하면 일단 들어야 한다. 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방을 알아야,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나의 생각을, 나의 의견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심을 기울이고 또 상대방 입장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만,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그런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설득의 과정에서 상대의 반론이나 비판, 공격은 당연한 이해 충돌이다.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거나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는 어떠한 말이나 상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설득하기 전에 미리 반대 의견을 짐작해보고 자신의 논리를 정리해야 한다. 말싸움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견에 더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챙겨야 한다. 상대를 설득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네.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어떤 일을 설득시킬 때도 그렇고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대방의 의견도 중시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해 가면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의견에 따르는 그러한 자료나 그런 예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상대방을 이해시키는데 더 쉽게 설득할 수 있겠죠. 나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연습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하는 것은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만 한다고 그게 말로 표현이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꾸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말하고 연습하고 그러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좀 말 표현하는 것이 서툴다, 아니면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을 통해서 연습하고 소리내서 말하고 반복적으로 노력하면 훨씬 더 좋은 대화를,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